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겪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70세가 되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하루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태수입니다. 중소기업 영업부에서 40년간 성실히 일하며 이 가족을 키워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삶을 40년간 반복했습니다. 퇴직금도 모두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가장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빠 생일 축하해요. 큰딸 유나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70살이에요. 정말 많이 늙으셨네요. 8살 손녀 지민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지민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유나가 가볍게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쉬셔야 할 나이야. 쉬어야 할 나이. 케이크를 자르며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오늘 가족 회의를 하려고 모였어요. 아빠 요양원 문제 말이에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케이크 나이프가 접시에 떨어지며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요양원. 아빠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며칠 전에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그리고 계단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같은 또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 순간 제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싫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아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내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애들 말이 맞아요. 요즘 당신 보면 정말 많이 늙었어요. 나도 혼자서 당신 챙기기 힘들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갈등으로 인한 고독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무시와 냉대입니다. 제가 바로 그 통계 안에 있었습니다. 나도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를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옆집 정민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 사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민수 어르신은 저보다 2살이나 많은 72세입니다. 하지만 허리도 곧고 목소리도 힘이 있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가족들이 어떻게 대해드려요? 갑자기 터져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정민수 어르신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아이들이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정민수 어르신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태수 씨, 혹시 본인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라고 하네요. 정민수 어르신이 제 어깨를 도닥였습니다. 태수 씨, 저도 5년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예, 제 큰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이제 좀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구나. 정민수 어르신도 같은 경험을 하셨다니.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아이들이 제 조언을 구하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존중해 줍니다. 어떻게요? 정민수 어르신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존중받는 노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해요. 정민수 어르신이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저와 함께 조깅하실래요? 새벽 5시 30분에 여기서 만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사장님, 나머지 4가지는 뭔가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몸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야 다른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나도 바뀔 수 있을까? 거울 앞에 선 저의 모습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힘없는 눈빛, 축 늘어진 입꼬리.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40년간 성실히 살아온 김태수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순 없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대신 저는 존경받는 노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 17분.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준호, 뭔가 큰 일이 났나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아버지, 죄송해요. 잠 깨우려던 게 아니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 제가 큰일 났어요. 그 순간 아빠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섭섭했어도 아들이 위기에 처했다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을 갑자기 취소했어요. 이미 재료비로 3천만 원을 써버렸는데. 준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사실 아빠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뭔데? 큰 누나한테도 2천만 원 빌렸어요. 그것도 갚지 못하고 있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나한테도 돈을 빌렸다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빚이? 준호야, 정확히 말해봐. 지금 빚이 총 얼마나 되는 거니? 아버지, 1억 2천만 원이에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내일까지 5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제가 보증을 선 친구까지 같이 망해요. 준호야,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했니? 아버지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하실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고 주말도 없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왜 자꾸 실패만 하는지,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40년간 직장 다니시면서 얼마나 안정적이셨는지, 저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ATM 기계로 본 게 아니라 마지막 희망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제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예금 3천만 원, 주식 1,500만 원, 집값 4억 원 담보대출 가능해 2억 원, 5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해. 아빠, 그런데 만약 내가 또 실패하면 아빠와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니?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 조깅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오후에야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에 갔는데 평소보다 이른 시간임에도 벤치에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아, 태수 씨 오셨네요. 김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큰놈이 사업 망했어요. 예, 식당 하다가 코로나 때 문 닫았는데 그때 빚을 못 갚아서 어제 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제 심장이 또다시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8천만 원. 나한테 집 팔아서 도와달라고. 준호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40대, 50대들 사업 실패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 결국 부모한테 손 벌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김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도와줬어요. 집 팔고 전세 들어갔죠. 그런데요, 6개월 만에 또 망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집에 얹혀 살아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이 그래도 나아요. 저는 아예 요양원 갔다 왔어요. 요양원을요? 딸이 저한테 집 팔아서 사업자금 달라고 했거든요. 안 해주니까 아빠는 이제 혼자 사실 수 없으니까 요양원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개월 있다가 딸이 망하고 나서야 다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짐 취급받아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더 충격적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50대 자영업, 폐업률 70% 돌파, 부모 재산으로 자식 사업 도운 가정 80%가 경제적 파탄, 노부모 재산 탕진 후 요양원 떠미는 자식들 급증. 제 주변의 할아버지들이 바로 이 기사 속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민수 어르신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 사장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민수 어르신이 한참을 말없이 걷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저도 5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예,
제 큰아들이 부동산 투자 실패로 2억을 날렸거든요. 2억이나요? 저한테 와서 집 팔아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도와주면 일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민수 어르신이 쓰게 웃었습니다. 안 도와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어요? 태수 씨, 부모가 자식 구원하려다가 같이 망하면 누가 손자까지 책임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퍼주는 게 아니라. 그럼 아드님은 처음엔 저를 원망했죠. 하지만 결국 혼자 힘으로 일어섰어요. 지금은 오히려 제게 고마워해요. 혼자 힘으로 그때 제가 집까지 팔아서 도와줬다면 지금쯤 저희 가족 모두 망했을 거예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 결정했다. 아버지, 5천만 원은 도와줄 수 없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아버지, 그럼 저는 파산해도 인생 끝나는 게 아니야. 아빠도 젊었을 때 사업 실패해봤거든. 예,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대 때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망했어. 그때 빚이 3천만 원이었는데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지. 그런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실패도 경험이야. 그 경험이 나중에 40년간 회사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 준호야, 아빠가 한 가지 제안할게. 뭔가요? 일단 파산 절차를 밟고 다시 취업해. 그리고 아빠랑 함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보자. 아버지와 함께요? 아빠가 40년간 쌓은 경험과 내 젊은 열정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준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저와 함께 사업을 하시겠어요? 단, 조건이 있어. 이번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시니어 청년 협업 사업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세대 융합 창업 지원 사업,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부자 동반 창업 성공 사례,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더 이상 단순히 돈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2025년 4월, 제 71번째 생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말을 꺼낸 준호의 음성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주요 고객사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번 달 매출이 반토막 날 것 같아요. 6개월간 순항하던 부자 동반 컨설팅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젊은 컨설팅 회사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했대요. 요즘 시대에 70세 컨설턴트가 뭘 알겠냐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나는 너무 늙었나? 그날 밤 저는 정민수 어르신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 사장님, 저도 한계가 있나 봐요. 70세에 무슨 사업이겠어요? 태수 씨, 혹시 포기하려고 하세요? 고객들이 제 나이를 문제 삼으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정민수 어르신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태수 씨,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예요. 예, 성공할 때는 누구나 자신감을 갖죠.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실패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다음 날 준호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왜 젊은 회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려 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만의 차별화된 방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3세대 동반 컨설팅이었습니다. 저 준호, 대학생 인턴이 팀을 이루어 기업을 분석하는 방식이었죠. 70대의 경험, 40대의 실행력, 20대의 창의력을 모두 활용하는 거야. 3주 후 첫 번째 3세대 컨설팅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대박이에요, 아버지. 준호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런 관점은 처음 봤다면서 계약을 6개월 연장하겠대요. 젊은 직원이 트렌드를 분석하고 준호가 실무를 정리하고 제가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시스템이 생각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학생 인턴 지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신기해요. 할아버지 뻘 되시는데 저보다 새로운 걸 더 잘 받아들이세요. 할아버지 뻘이라고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이내 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말인데 이제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 71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큰딸 유나가 왔는데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사실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어요. 제가 명단에 들어갈 것 같아요. 45세 유나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빠, 혹시 저도 아빠처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제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저를 롤모델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가 70세에 할 수 있는데 너는 45세잖아. 그날 밤 아내 순자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당신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뭐가? 1년 전에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은 내가 더 무서웠어요. 당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그러면 나도 늙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아내의 진짜 속마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보면서 나도 용기가 생겼어요.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래서 베이킹 클래스 등록했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당신 일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68세 아내가 제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고 하다니 제가 시작한 3세대 컨설팅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만든 신개념 컨설팅, 세대 갈등, 대법 제시. 하지만 정작 저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유나는 퇴사 후 제 회사에 합류해서 워킹맘 컨설팅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순자는 베이킹으로 시작해서 시니어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동네 김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손자 교육 컨설팅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벌써 입소문이 나서 대기자가 10명이에요. 하지만 모든 할아버지들이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목공 사업을 시작했다가
2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역시 나이가 나이인데 체력이 안 따라주네요. 저는 그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전 사업도 해봤고, 컨설팅도 해봤어요. 이제 다음엔 뭘 할지 생각해보는 거죠. 모든 도전이 성공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 72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손녀 지민이가 자랑했습니다. 유나 이모가 공부 방법 알려줘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제가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자존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수 어르신과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정 사장님, 다음 달에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요? 네, 이제 아들이 저를 모셔가겠다고 하네요. 외로우시겠어요. 정민수 어르신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태수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화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죠. 변화하려는 마음. 저도 실패 많이 했어요. 사업도 망해봤고, 가족한테 실망도 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 저는 더 이상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동네에서 작은 시니어 라이프 카페를 운영합니다. 어르신들이 커피 마시며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성공하는 분도 계시고 실패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로 변화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70세에 뭔가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새로 오신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71세에 처음 알게 된 게 있어요. 뭔가요? 나이는 변명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이거든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오늘 김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나이 든 부모님을 둔 분들, 그리고 스스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부모님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존중은 먼저 나를 아끼는 데서 시작된다. 공자, 이제 저는 완벽한 성공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선택합니다. 당신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경험의 깊이입니다.